정치 분석부터 정치 힐링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알차게 담은 민주정편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평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들의 시사 해설과 법안 분석, 매주 월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박판백검. 힐러 이석현 의원의 사상 최초 정치 힐링쇼, 매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힐러리 쇼. 뉴스를 파헤쳐주는 정치 분석의 끝판왕이 온다.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뉴스파.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의 스페셜 스테이지, 매주 목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정청래 쇼. 유명 인사들의 술 한잔에 야당 지지 커밍아웃,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 작가야. 평일의 밤을 책임질 민주나이트 라이브. 평일 밤 9시부터 10시 반 첫 채널 민주정편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정편 화요일 밤 프로 힐러리쇼 진행자 이석현입니다. 공감과 힐링 그리고 웃음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사상 최초 정치 힐링쇼 힐러리쇼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저를 도와 진행해 주실 이동학 청년회원이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게스트로는 오늘이 힐러리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분의 시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연탄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너는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럼 맞습니까? 예. 예, 그런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로 유명한 우리 안도현 시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예. 네, 예. 환영합니다. 네. 네, 안도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엊그제 일요일에 그 전라북도에서 큰 포럼을 창립을 하셨다고요. 예, 예. 네. 그 일요일에 그 새로운 전북 포럼이라고 네. 그 출범식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렇게 시민사회하고 예. 또 당 더불어민주당 예. 또 구성원들하고 같이 해서 예. 아주 대규모로 예. 한 7천여 명이 그 아유, 행사장을 엄청나네요. 꽉 채운 아주 7천 뜨거운 명이 들어갈 장소가 있었습니까? 그거 뭐 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대단해요. 그래서 갈수록 문재인 대표님 인기가 이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구나. 실제로 느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다행. 지난 총선 때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참 그 두 분밖에 당선 못했거든요. 그때 예. 이춘석 의원하고 네. 저기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하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나요, 예. 전라북도가? 예. 아,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50% 초반대 지지율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 상당히 상승하리라고 그날 예상됩니다. 문 대표도 참석하셨더만요. 네, 기사 참석해서 보니까. 예. 그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군요. 예.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쓴 제인 오스틴은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방송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힐링 방송 힐러리 쇼는 편견을 깹니다.
편견에 대한 인터뷰, 아우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안도현 시인 안도현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동학 그 야무진 프로필 있겠습니다. 예. 제가 프로필 소개를 제가 주로 하는데요. 예,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검증을 스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름 안도현,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그런데 지금 사시는 곳은 전북. 예, 전주에 어디시죠? 살고 전주에 살고 계시고요.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 당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생각났는데 낙동강 당선.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서울로 가는 전봉준 당선. 고시 2개를 패스하고 등단을 하셨습니다. 네. 예. 요게 요 성격을 지금 현재 세대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이 문예가 어떤 것인지 이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학 졸업 후 이리종합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되었고요. 백수가 됐다는 얘기죠. 예. 예. 장수 산서구에 복직했지만 3년 만에 교사직을 접고 전업 시인의 길을 걷습니다. 이 셀프 백수. 예, 셀프 백수. 예. 자, 시집으로 서울로 가는 전봉준, 모닥불,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동시, 동화, 산문, 수필, 평전도 있고요. 심지어 트위터에 쓴 글들을 모으셔서 잡문이란 책도 냈습니다. 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화발 확장하는 문학계의 백종원 셰프라고 요즘 불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남았습니다.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소월 시문학상, 노작 문학상, 윤동주상, 백석 문학상 등 상 많이 받은 모범생 같지만 사실은 정권의 골칫덩이 문제합니다. 그랬군요. 예. 예. 그리고 또 남았습니다. 이명박 때는 4대강 반대, 박근혜 당선 후에는 아예 시를 안 쓰겠다고 절필 선언. 그런데 시만 안 썼지. 뭐 다른 글은 또 다 쓰셨더라고요. 책도 내시고. 그랬군요. 네. 그래서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오르셨고요. 네. 이명박근혜가 이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이셨고 시민캠프의 공동대표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시면서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최근에는 새로운 전북포럼 상임 공동대표를 맡아서 문재인 대표를 돕고 있습니다. 이상 프로필 소개를 마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우터뷰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조사가 야무지네요. 네. 아우터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안도현 시인 하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저항 시인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MB 때도 4대강 할 때 나는 팬으로서 이 4대강을 막아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4대강 반대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하니까 그때 바로 뭐라 했냐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시를 안 쓰겠다. 네. 앞으로 내가 나은 사람 시 안 써도 나라에 지장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오래 못 갈 거다. 또 이렇게까지 그냥 악담을 하셨대.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셨는데 예. 맞았네요. 그래서 이제 시를 안 썼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번에 참 탄핵을 했어요. 국회에서. 예. 탄핵을 했을 때 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얼마 못 간다더니 정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원래 어릴 때는 예. 참 착하고 예. 어른들 말씀 잘 듣는 범생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범생이었는데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잘하셨겠지만 올수를 받아본 적이 없으실 텐데 저는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올 수를요. 정말요? 어떻게 학교 초등학교 때. 때. 예. 그랬는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예반 활동하면서 예. 시를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에 약간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예. 제가 1961년생인데 그 해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 정권을 잡기 시작했고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저는 그랬구나. 예. 18, 9년 동안 대통령이 한 사람인 나라에 살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도 고등학교 때 이제 자주 가던 그 헌책방 가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보니까 그게 70년대 후반이네요. 후반이었는데 예.
4.19 직후에 나온 사상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사상계라는 책이 예. 우리 거기에 대학 때도 보니까 봤- 뭐 시민들, 학생들이 막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져 있고 네, 막 이런 참혹한 모습들을 봤는데 그걸 고3 때까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 세상이 내가 배운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군요. 네, 약간씩 이제 알기 시작했고요. 그때 절필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인이 시를 멈춘다는 건 굉장한 고통일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밥 먹는 걸 멈추는 것, 단식하는 것 같은 고통이 아닐까. 시인은 시로서 자기 생각을 막 내뱉는 건데 그 고통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기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뭐 국정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메르스. 그런 고비고비마다 막 글 쓰고 싶어서 막 못 견디고 싶다 안 했어요? 뭐 곳곳에 있었죠. 특히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예. 그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그 아파하고 진상을 촉구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명색이 수십 년간 시를 써온 시인인데 예. 제 입으로 절필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를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거 그러니까 시를 쓸 수도 없고 네. 그랬군요. 그때 예. 참 괴롭고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 그래서 언젠가 트위터에 우리 안 교수님이 올리신 말씀이 전에는 글을 쓰고 시를 읽었는데 이제는 시나 읽으니까 좋다, 편하고 좋다. 그리고 전에는 글을 쓰고 시를 썼는데 지금은 시 안 쓰니까 더 좋다. 그러면서 나는 시를 안 써도 시인이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나는 시인이다. 뭐 그런 뜻으로 그걸 어떻게 다 읽으셨습니까? 그렇게 한 말이 굉장히 닿더라고요. 정말 그러겠구나. 이 말하자면 유유차적하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견뎌오신 것이죠. 견뎌오신 건데 탄핵이 되면은 탄핵을 우리가 국회에서 결의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혹시 시를 쓰시나요? 네, 그때도 이제 트위터에 드디어 내가 시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예, 했고 4년 만에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요. 예. 그 시를 쓰지 않겠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예. 기자들이 절필선언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를 하니까 이게 좀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왠지 더 막 엄숙해지고 곡기를 끊고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요. 예. 그 시를 쓰지 않게 되면서 그 시인들도 기자들처럼 늘 이렇게 마감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청탁서가 오면 그 마감을 지켜야 되는데 뭐 청탁서도 오지 않고 또 마감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때문에 시를 쓰지 않았 몇 년 동안 시를 쓰지 않았지만 또 박근혜 때문에 잘 쉬었다 이런 생각도 그런 점도 합니다. 있었군요. 예. 탄핵이 국회에서 됐을 때 기뻤겠네요. 땀도 그럼요. 나고 내가 글을 쓸 수 있게 되면 4년 안식년을 끝내야 되겠다. 안심 끝내야겠다. 그냥 별로는데 통과돼. 그렇죠. 그때 제가 탄핵 통과할 때 이만한 공로가 있었는데 아시나 몰라요. 인증샷. 인증샷. 그러셨습니까? 제가 뭐냐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투표소에서 장막 안에서 찍지만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자. 어떻게 찍어놔. 증명하자. 국민이 알아야지 않겠느냐. 네. 라고 막 선전해서 우리 다 그렇게 하겠다. 그 제안을 막 하셨죠. 그랬더니 투표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투표소에 들어서 오래 걸리더라고요. 걷다 가나 부 한 글자만 쓰고 나오면 되는 건데 오래 걸려요. 핸드폰 들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 다들 찍어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역사의 증거가 부결됐을 때 예. 유권자들이 막 국민의 80% 이상이 탄핵을 원하니까 예. 뭐라고 할까봐 이 증거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가결이 되니까 우리가 그걸 밝힐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 그러셨구나.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자랑 좀 해본 거예요. 미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화살촉 좀 쏴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제 얘기해야죠 또. 예. 그래서 그때 절필선을 하셨을 때 문인 200여 명이 지지선을 했어요. 뭐냐면 권력의 횡포로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문화 창작 활동이 자유롭게 안 되면은 우리도 제2의 안도인이 되겠다. 우리도 절필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크게 무게를 실어줬었는데 근데 지금 결국은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그 문학의 작가 예술인들 했는데 그때 아니 참 절필하셔서 글 안 썼는데도 어떻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 들어간 걸 저도 한 두 군데서 확인했는데요. 예, 예. 저는 둘 다 이제 죄목이 예. 문재인 지지. 아, 문재인 지지라는 때문에 글 예. 쓰고 안 쓰고. 존재만으로도 그냥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그 리스트를 예. 실은 그 지난 2012년 대선 때 제가 우리 그 문화예술인들 지지 성명을 만들면서 예. 제가 한 3,000명 정도는 다 제가 출석한 아, 예. 주동자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박근혜라도 블랙리스트 안 만들 수가 없겠는데. 제가 농담이고 그 언제가 트위터에 자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속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긴장되는 마음을 졸이면서 봤다. 다행이더라. 했는데 그러면 혹시 그 블랙리스트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셨던 겁니까? 속으로는 걱정했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왜 걱정했어요? 아니 그래도 나름 양심껏 산다고 살아왔는데 시인으로서 거기 10,000명이나 된다는데 거기도 예. 손 하나 못 걸치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자존심 마음이 상하는 일이죠. 블랙리스트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블랙리스트가 저 민주주의 제정신 가지고 살아왔다는 훈장이고 막 인증서만. 자부심 같은 거죠. 아 그리고 하나 참 검찰이 기소까지 했어요. 안 교수님은. 네. 시청자 여러분 참 우리 안도현 씨님은 지금 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에서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교수님이라 했다 안 씨님이라 했다 이럽니다. 그 검찰이 기소까지 했었는데 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죠. 예. 축하드립니다. 그때 아이고, 뭐 때문에 그랬었죠? 그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3월이었는데 예. 전주지검에서 대선 기간 동안 제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서 예. 출두를 하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취임과 거의 동시에 그런 2월 25일 취임 취임하고 직후에요. 바로 일주일 그때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막 온 나라를 들끓게 할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트위터에 올린 글이 뭐냐 하면 그 우리나라의 그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놓은 글씨 유목이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여러 점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예. 그 전체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70년대에 일본에서 들여와서 청와대로 들어간 유목이 한 점 있었습니다. 예. 작품 중에 하나가 예.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었습니다. 70년대라면 예. 박정희 70년대 중반쯤에요. 예. 예. 그랬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문화재청에 검색을 하면 도난 문화재로 예, 되어 예.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 도난으로 79년에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고 박근혜가 청와대를 나오면서 이제 유품들을 정리해서 네. 나왔을 테고 그랬는데 90년대쯤 보면 이 안중근 의사를 모시는 제일 큰 단체가 안중근 의사 숙모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있죠. 그것도 뭐 박정희 때 만든 건데요. 예. 그 단체에서 나온 큰 도록에 보면 소장자 박근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혹은 기자들이 박근혜 소장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의문 제기를 했군요. 제가 이제 트위터에다. 어디 이게 갔냐? 박근혜 후보한테 이거 어디 갔지? 이렇게 했더니 물었던 게 기소가 됐군. 허위사실 유포와 이거 합리적인 비방죄라는 질문이었는데 예. 너무했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의심을 한 건데 그걸로 허위 사실이라 하면서 기소를 해버렸군요. 네, 기소를 해서 그 누굽니까? 그 국정원장 원세훈 그런 거였군요. 또 경찰청장 김용판 기소하는 날 저도 똑같은 날 기소. 그랬군요.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거 이게 정말 늦게나마 다행이네요. 그동안에 예. 마음 고생했을 텐데. 이제 얼마 안 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안도현 시인에게 저기 화살촉 좀 많이 쏴서 격려 좀 해주십시오. 예. 저런 게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물어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시인과 정치는 좀 이렇게 일견 좀 어떻게 조합이 어울리는 조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시인은 무슨 그 심한 쓰는 것 같고 정치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런 질문들도 들어봐도 예, 주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예. 저를 또 약간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 예. 시인이 그냥 시나 쓰지 뭔 정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 강점기에도 그랬고 예. 그 독재 정권 때도 그랬고 예. 일반인들은
혹은 용기가 없어서 혹은 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좀 두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예. 억압적인 예. 상태에서는. 예. 근데 시인들한테는 펜이라는 예. 또 뭐 무기라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펜이 불의의 시대에는 그 불의를 무찌르는데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렇죠. 아니가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였는지 옛날에 그 남미의 칠레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 예, 예. 저항시인 네. 아주 그때 흥미롭고 감명 깊게 여겼어요. 시인인데 그게 저항을 했거든요. 그런 독재에 대해서. 정치도 하셨죠. 직접. 정치도 했다가요? 아, 그분의 시는 어떻던가요? 저는 또 시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그 네루다 시 우리나라에도 그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 네루다 시 보통 번역된 시들은 예. 우리한테 잘 안 올 때도 있는데 예. 예, 네루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언어로 예. 사람들 이렇게 가슴에 좀 콕콕 스며드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도현 시님 생각하면서 얼핏 또 그 네루다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 근데 이제 더불어 포럼으로 좀 네. 들어가서 더불어 포럼에 지금 공동 대표 맡고 계시고 네, 네. 이번에 이제 세종북 포럼은 대표 또 거기도 공동 대표신가 맡고 네, 계시잖아요. 더불어 포럼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갈 생각인가요? 예. 더불어 포럼은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예, 예. 또 직능별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자 하는 예. 게 이제 목표이고요. 예. 뭐 각계각층 저 예. 누굽니까 우리 저 프로야구의 아주 명장이신 김응용 감독 예, 공동 예. 대표로 아, 그리고 참여하고 야구 감독 계시고요. 김원현 씨도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예. 뭐 또 시인 황지우 선배랄지 뭐 예. 아주 뭐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주로 정치권은 의회, 정치권 이외에 각계각층 그렇죠. 다 예, 예. 시민사회 뭐 각계각층 정말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인원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회원이? 회원은 이제 점점 불어나고 있죠. 불어나고 있는 예. 중이고. 아, 그렇군요. 이제 이 우리 문 대표님과 퍽 가까우신데 시인 눈으로 볼 때 문재인이라 우리 나는 이제 정치인 눈으로 봅니다만 시인 눈으로 볼 때 문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들 몇 사람이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저 문재인 대표님은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남자라서 혹시 없을까? 예, 뭐 이런 아. 이제 뜬금없는 질문을 누가 던져서 아, 예. 결국 뭐 이야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저분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못할 뿐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매력이 좀 없네요. 사실 남자로서는 매력이 좀 덜 없기도 하지만 사모님은 엄청 좋아하시겠네. 제가 사모님 들으라고 지금 한 여자만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순정파 하시고 순정파시고 순정파. 이렇게 지난 대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문 대표님이 좀 다른 게 보면 지난번에는 이렇게 뭐라 끌려 나온 듯한 약간 엉거주춤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나오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자신감에 차 예. 있고 이 말할 때 보면 문장 하나 하나가 확신에 차 있어서 예.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는데 예. 지금은 본인이 앞에 나서고 사람들이 뒤를 쫓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예.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 MBC하고 또 그 뒤에 최근에 SBS 이게 나와서 왜 그 물어보는 그런,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보고서 느낀 게 굉장히 준비가 돼 있고 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예. 이제 우리가 말려도 하겠다고 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사명감이 대단히 투철하게 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2012년 때하고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지만 재수생의 위력 이걸 요즘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우터뷰였습니다. 이제 우리 안도현 시인님의 내면 세계에 접근하는 인터뷰 곧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한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힐러리 쇼에서는 1시간으로 압축해 드립니다. 인터뷰보다 깊은 인터뷰,
인터뷰를 지금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안도현의 시에는 경상도 기질과 전라도 정서가 같이 녹아들어 있다. 원래 그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활동하시고 또 처음에 왜 대구매일에 신춘문예 했던 게 낙동강이라는 시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이 전북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오랜 세월 한 30년을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만경강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서울로 가는 전봉존. 예, 예. 그게 이제 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또 당선이 돼서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또 첫 시집 제목도 서울로 가는 전봉존 이렇게 했더구만요. 예, 예. 이렇게 양쪽을 오갔는데 그때가 80년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만 해도 조금 그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불편한 때가 아니었나요? 저는 19살까지 경상도에서 살고 제 고등학교는 또 중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또 그쪽으로 가서 다니셨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서울로 가는데 서울로 오다가 회동역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이제 전라북도에 가서 살게 됐는데요. 그 이숙현 의원님도 만경강 하면 제가 딱 고향 이렇게 되듯이 저한테는 이제 낙동강 하면 이제 고향 바로 그 가까이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제가 그쪽이 고향인 거 알고 계시네요. 알고 있죠. 제가 그 아마 우리 이동학 씨도 모르고 계실 건데 전라북도 익산 옛날에는 이리시라고 했죠. 거기서 나가지고 저 남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왔는데 지금 안양이 지옥 아닙니까? 30년 전에 안양에 들어와서 이제 안양은 제2의 고향이 돼가지고 안양 시민들과 이제 한 몸이 돼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전주 전라북도 지역으로 가서 산 지가 37년. 이제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뭐 동서 뭐 불화 또 영호남 갈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37년 동안 살면서 거의 그것을 몸으로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잘 적응이 거기에 잘 그렇습니다. 다정하게 지내셨죠. 제가 뭐 경상도 출신이지만 오히려 뭐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 같은 그 완전 경상도 어르신들이 옛날에 뭘 정보가 부족하고 하던 시절에 잘 몰라서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 전라도 사람의 성격은 어떻다 이렇게 좀 하대하고 했던 적은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안시님이 이 시를 쓰신 거를 이 뒤집어 봤더니 참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초기 시집들을 좀 헌책방에서 구했어요. 제가 온 게 아니라 우리 제 보좌관이 여러 날 헤매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1985년에 나온 서울로 가는 전봉존 이게 표지는 좀 바꾼 거고요. 표지만 바꾼 거고 첫 시집이더구만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집이 모닥불. 그러니까 이게 1989년에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나온 건데 아니가 뒤에 보니까 색깔이 옛날 종이가 이렇게 누렇게 된 이걸 어디서 이렇게 다 구해 왔어요. 그리고 횟수도 보니까 그때 초판적인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 4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게 1994년에 낸 제 4집.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지금 94년 판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구해 왔는데 이걸 왜 구해왔냐면 이왕이 모시는 거 어려운 거를 보고 오셨는데 이렇게 좀 시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공부도 되게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보좌관이 굉장히 열심히 이걸 구해서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보좌관한테 저 화살촉 좀 써야 되나요? 저한테 대신 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쏴주면 되겠네. 저한테. 이동학에게 쏴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문학 소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서로 시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혹시 주변에서 어른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구 선배들이 말리잖아요. 왜냐하면 시인은 밥 먹고 살기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저는 그 부모님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거신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나름 잘 나가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100일장 같은 데를 다니면
아까 수가 제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거의 휩쓸고 다녔거든요. 아, 그때부터 이 이름을 날리고. 문학 소질이 있었네요. 여학생들이 수도 없이 저하고 대화해보고 싶어하는 그때 분위기였습니다. 대단했네요. 예. 그때 이미 소질이 네. 학창 때부터.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반대는 다행히 없었고 예. 이제 글쓰기에 좀 빠져들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좀 훨씬 게을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고등학교 예. 3년 동안 성적이 이렇게 상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아, 글쓰기에 집중했군요. 예. 아까 보니까 신춘문예에 당선된 게 나이가 제가 21세, 제 20살 때입니다. 20살 때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네. 이 시를 하면서 날리셨으면 왜 그때는 이 신춘문예나 이런 게 자격이 안 돼서 뭐 안 되셨었나요? 아니요, 다 뭐 초등학생도 낼 수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신춘문예 최종심에 얘기는? 한번 들어간 적이 있고. 그래 그때 이미 예. 고등학교 때 최종심에 들어가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겠네요. 그렇군요. 저도 문예반을 했어요. 그러세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 국어 선생님이 특별히 문예반 육성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동문학 통시 동요를 쓰시는 분이었는데 저보고 그 시인의 소질이 있다. 석현이 너는 나중에 시인이 돼도 되겠다 이랬었어요. 예. 근데 시인이 못 됐는데 그 이제 어느 날 학교에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유리창에 막 비가 때리는데 우리 보고 글을 지어라 했어요. 선생님이. 제목이 뭐냐면 비 오는 날. 그때 제가 이제 뭐라 했냐면 유리창이 이 눈물을 흘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가 때려서 그다음에 눈물을 흘려요. 뭐라 썼더니 통시를 썼더니 그러니까 이제 비가 유리창을 때려서 부딪혀 흘러내려오는 눈물 흘리는 것처럼 내가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우리 신동현 선생님이라고 시인 아동문학가인데 그분이 저한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이게 시인의 눈이다 이렇게 눈물 흘린다고 보는 게 그래서 저를 칭찬해 주어서 용기 100배 해가지고 100일장마다 구원에서 열리는 100일장마다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런 과거가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 다니고 그래서 이게 문예반 때 이제 글쩍글쩍 쓰는 거 연습도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또 뭐 책도 한 두세 번 냈어요. 비에 유리창이 맞아서 눈물을 흘렸다.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그게 요즘으로서는 그렇게 새로운 표현이 아닌데 그 당시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니까 그냥 느낌으로 예, 지금 거의 권위적이신 분한테 시에 대한 평가를 당시 평가를 받으셔서 엄청 좋게 받으셨어요. 아주 제가 좋은 점수 줘서 감사합니다. 그 왜 새해 첫날에 신문에 그 신춘문예가 작품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문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새해 첫날이 굉장히 의미 깊은데 그 이제 대구매일 나중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는 더욱 권위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당시에 몇 번 낙방했어요. 바로 된 거예요. 아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응모하기 시작해서 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최종심, 예. 1학년 때는 지방신문, 예. 대학 2학년 때, 3학년 때는 다 최종심, 예. 4학년 때 계속 두드리고 하다가 열리셨군요. 고등학생 때 그렇게 하는 일은 아주 이례적일 거예요. 대학교 때들 신춘문예 많이 하면. 원래부터 이렇게 타고난 그 능력이 있으셨네요. 그건 아니고 일찍 좀 대바라져서 그렇습니다. 그 참 이리중학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익산에 있는 이리중학교 교사를 하실 때 전교조를 하시다가 그 해직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그 해직 교사가 됐는데 말하자면 해직되고 나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저는 특별히 다른 직업은 갖지 않았었고요. 다행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무슨 방송국의 심야 음악 프로 원고를 좀 써라 하면 밤에 들어가서 그거 이제 쓰고 또 누가 어디 가회가 있으니까 가회를 좀 몇 개월 해라 하면 또 가회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좀 자기 봉급 받으면 좀 넣어주기도 해서 뭐 생활을 근근히 해나갔다. 지역마다 좀 달랐지만 그 선생님들이 그 정말 십시일반에서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한 2~30만 원 그렇게 정도씩 후원금을 주시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왜 우리 선생님 해직시키냐고 제자들이 저 농성도고 수업 거부하고 했다. 제가 봤어요. 당시 중학교? 중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지금 참 경향신문에다가 가끔 글 쓰시잖아요. 경향신문에 글 쓰셔서 왜 안동하고 사람 해가지고 아니 저기 저 안도현의 사람 해가지고 글 써서 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예.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글들 쓰시는데 그 한번 그 왜 백가흠 소설가 예, 예. 백가흠 소설가가 그때 왜 이리중학교에서 학생이었다면서요? 예, 그때 예. 지금은 아주 소설을 잘 쓰는 뛰어난 소설가가 됐는데 예. 그때는 상당히 모범생인 예. 그런 학생이었죠. 백가흠 소설가가 그때 뭐 반장인가 했는데 했다는 그 내력을 저 읽어봤어요. 거기를.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백가흠 소설가하고를 전화로 한번 제가 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아, 전화 인터뷰를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 시스템이 다 돼 있죠. 우리 백가흠 소설가 연결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럼 곧 연결해 주세요. 저희가 뭐 최첨단입니다. 이렇게 연결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게 한 지가 지금 30년 지났는데 정교조에서 잘린 지가 지금도 그 정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 이 역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정교조 내부에서도 시작할 때하고는 좀 다른 뭐 여러 가지 노선 싸움이랄지 예. 또 국민들의 이렇게 피부에 가닿지 못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음으로 해서 예. 좀 전에보다 확장성이 좀 떨어지지만 예.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교원 노조, 정교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게 해야죠.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화 연결되고 있나요? 예. 예. 네, 그럼 백가흠 소설가는 지금도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예, 그럼요. 예. 예, 그 보니까 쭉 작품 활동하고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났던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또 좀 이따 자세히 물어볼게요. 제가 유혹해서 또 요즘은 또 우리 또 캠프 쪽에 여기 더불어 포럼에 예, 문화 쪽 문화 쪽, 콘텐츠를 예. 생산하는 그러시군요. 문화 맹장으로 요즘 뛰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가흠 소설가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백가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이동학 지금 안녕하세요. 부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이제 전화 연결한 것은 우리 안동현 시인님 이렇게 안도현 시인님 모셔서 말씀 나누다가 네. 제가 지난번에 경향신문에 쓰신 글을 봤어요. 예, 형제분인가 두 분이 쓰신 글이었는데 참 예. 옛날 중학교 때부터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때 저기 동생이 사진 찍고요. 글은 제가 그랬군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안 교수님이 그때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때 학생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안 교수님이 전교조 하다가 잘렸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그때 젊은 선생님이셨어요. 예. 선생님이 굉장히 젊고 그다음에 이제 문예반 선생님이시기도 했고 국어도 가르치셨고 또 3학년 이제 담임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이직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는 잘 이게 뭐가 뭔지 몰랐고 근데 선생님 읽는 게 참 싫어가지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처음 데모라는 걸 그때 해봤었어요. 중학교 3학년들이요. 예. 네, 굉장히 좀 지금은 그걸 그때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다 기억을 할 텐데 굉장히 되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멋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침묵하고 운동장에 떼학 끝에 이렇게 쭉 그냥 앉아서 침묵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랬군요. 그때 네. 학생들 제적은 안 당했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유주의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예. 그동안 학생들은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집에 데려다주고 막 그랬었어요. 정교조 사무실에 우리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내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네. 예. 우리 백가흠 소설가님께서는 주동자는 아니셨나 봐요. 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반 반장이었는데요. 네. 예, 제 기억으로 4개 반 그 반장들이 모여가지고 공모한 일이요. 그랬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또 다른 학교에 복직을 하시고 한 뒤에 또 이렇게 만난 일이 있었나요? 예. 이제 복직이 바로 되신 건 아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직 상태이셨죠. 예, 예. 굉장히 격식 있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구나, 예. 운동하시고 그러구나, 예. 지금은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신수가 훤해 보이시지만 그때는 체구도 이제 작고 되게 마르고 야인데다 되게 가난하셨어요 그때. 그러셨군요. 예, 예. 아이고 마음에 네. 짠한 그런 정이 있었겠네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까 동행케 하시는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후배들을 많이 두루 챙겨준다. 그래서 예. 수많은 사람들 관련을 하고 바쁘다 이렇게 쓰셨던데 평소에 밥이라도 좀 많이 사주시나요? 아유 뭐 그건 뭐 말할 것 없죠. 근데 참 저기 그분이 저기 을이 있어요. 아, 의리가 있어요. 예, 예, 네. 예. 그 조금 되게 저도 이제 마흔이 넘고 되게 요즘에도 되게 놀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예. 참 변함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예. 제일 놀랬던 건 이제 그때 그 중학교 때 같이 학교에 계셨던 그분들을 지금 20년, 30년째 계속 지금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지금 예. 금방 학교도 이제 떠나오셨고 그 전교조 활동하다 이직된 상태였는데도 그래서 가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예. 다 같이 이렇게 막걸리도 마시고 뭐 그런 일이 자주 종종 있습니다. 네. 예, 아이고 정말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대현 씨님하고 백감 소설가님이 아주 힘을 합해서 좀 정의로운 나라 세워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옛날에 그 발표한 시집이 이제 그 전교조 그러니까 잘렸다고 표현해 미안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해서 그 해직됐던 기간에 아마 그 기간에 쓰신 신가 싶은데 그게 이제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는 시집이 네, 94년에 나온 이 시집 아니었습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예. 1994년에 이제 이 시집이 나왔는데 강 색깔이네요. 그때 해직된 것이 89년이었으니까 89년에 나온 게 아까 이제 이 모닥불이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해직된 기간에 아마 쓰신 시를 94년에 5년간 모아서 낸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봤더니 그 유명한 연탄시 세 편이 다 쫙 앞에 깔렸더라고요. 예, 예. 이게 첫 편이 너에게 묻는다. 아까 제가 말했던 연탄 잠으로 발로 차지 마라 그 시. 그리고 두 번째 실린 게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스스로 연탄 한 장이 되어주는 것 뭐 이런 거.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외우십니까? 제가 선생님 시를 저 시인님 시를 많이 좋아해요. 서로 막 외워요. 그리고 또 그 세 번째 실은 게 반쯤 깨진 연탄. 네, 맞습니다. 그 보면 나도 연탄처럼 활활 타오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놓은 거. 그런 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그렇죠. 좀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좀 오히려 비관적일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안시인님은 보니까 그 다 타고 버려진 연탄재 되기를 허연 연탄재 되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주 그냥 의욕이 넘치고 투지가 살아있는 그런 걸 새로운 뭐 도전 정신 같은 게 도전 정신. 그래서 안시님은 특이하구나.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내면에 열정을 불태우구나. 이걸 저 느꼈어요. 그리고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제가 왜 이걸 왜냐면요. 이번에 만날래서 온 게 아니고 안양에서 축사하고 다닐 때 제가 안시인님 시를 더러 많이 인용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인용하고서 뭐 영광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조금 좀 말씀 좀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복직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런 고생스러운 시간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다른 고등학교에 복직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복직해서 다니는 동안에 그때 그 대박난 동화책이 하나 있었죠. 연어. 예, 맞습니다. 연어. 예. 그게 제가 이번에 광고를 띄웠더니 SNS 광고 띄웠더니 그 밑에 연어 쓰신 제가 연어에 서명 받았다고 온 이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습니까? 예, 이제 저 특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96년에 제가 이제 복직했던 그 장수에 있는 산서고등학교 거기 있을 때 쓴 책인데요. 예. 96년이면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러네요. 딱. 그게 몇 부가 팔린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던데. 이제 아마
올해 정권 교체가 되면 그 기념으로 100만 부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네. 올해쯤. 예, 예. 아, 동화책이 100만 부 지금 한 팔린다는 건 130회 정도 찍었고. 좀 대단하네요. 예, 예. 연은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도 있고 해외에서도 번역돼 나왔다고 들었고 왜 그 어린 왕자다. 이 한국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그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이렇게 이제 비견하기도 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쓸 때 예. 왜 우리나라에는 어린 왕자 같은 책이 없을까? 예.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책이 예. 연어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건 좀 참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습작이니까 한 10여 년 전에 고등학교 때 문예반 했던 실력으로 설악에는 정말 이사했을까라는 동화책을 하나 냈어요. 아, 그러세요? 10한 3, 4년 됐나? 제가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다음에 하나 붙여드릴 테니까 읽어보고. 아, 동화 작가시네요. 아니 작가라고 해서 헛고 그냥 우습지도 않게 썼는데 저자.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거기 나중에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세 정도 찍으신 거예요? 몇 세 정도 찍으신 한 거예요? 3번 찍었던 것 같은데. 3세? 예, 바로 근데 그 이제 사인해서 벌써 바로 한번 올려주시면 10여 년 전에 10세 정도까지 나는 그 이제 동화를 쓸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을까? 막 그런 좀 그런 열등감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한 가지 능력을 다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다. 다만 차이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좀 그렇게 알려주는 상당히 교훈적인 동화를 예. 썼어요. 한번 예. 보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중요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는데 그 안 교수님 인터뷰에 시인 백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흰백자 돌삭자, 예. 흰백자 돌삭자 백석 시인에 대해서 정말 그 심취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백석 씨를 베끼기 위해서 시인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백석 씨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 3, 4년 전에는 백석 평전도 막 이런 두께의 책을 내셔서 제가 좀 이렇게 대충 보다 말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연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분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구나. 그분은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벌써 그렇죠.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고 예. 1912년인가 태어나신 분이고 12년생입니다. 예. 1935년에 정주성이라는 게 첫 데뷔 시고 맞습니다. 예. 1936년에 낸 시집이 사슴 그 하나 딱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대차가 많이 나는데 이 시를 매개로 해서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이 그렇게 맺어질 수 있나? 난 참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책을 많이 본다는 뜻인데 예. 저는 이제 그 대학 1학년 때 백석 시를 딱 한 편 받고 그랬군요. 예. 예. 우리 국민들이 백석의 시를 공식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1988년 이후입니다. 88년 이후로 예. 정부에서 이제 해방 전쟁 겪으면서 이렇게 납북되거나 예. 또 월북한 작가들의 작품을 예.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해금한 게 88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 좀 말씀 중에 미안한데 실은 백석이 제가 알기에는 납북이나 월북이 아니고 제북 북한에 있었던 작가 같은데 그렇죠. 백성 그런데 그 두 개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걸 저 금소로에서 못 읽겠어요. 이게 북한 작가였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 저기 정주시에서 고향이고요. 태어나서 예. 함흥에서 영어교사하고 네.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서울에서 기자 생활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만주에 있었고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일본 뭐냐면 유학도 북쪽에 있다가 남북이 갈린 것 같은데 이 월북 작가 취급을 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안타까운 문학사에서 거의 없어질 법한 시인이었는데 파묻혔던 거. 예. 어렵게 찾게 된 거죠. 이 백석은 그 김소월보다 6년 아래고요. 예. 윤동주보다는 5년 위쯤 되는 그 시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백석 사진을 제가 흑백 사진을 구해서 갖고 왔는데 혹시 화면에 이야, 비춰주면 이런 게 고맙겠습니다만 어디서 나세요? 그 백석 시에 대해서 어떤 그 시인가 좀 이렇게 평을 하신다 그럴까 그러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 저기 있네. 다니면서 백석 씨 사진 아주 나왔습니다. 잘생긴 예. 20대 때 쓴 거 있었으니까요. 대학 일단 졸업할 무렵에 그 저기 사슴 시집 낸 때가 25세 때도 막. 그 직전쯤 될 겁니다. 예.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일제 강점기 시를 우리가 열심히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 예. 배우면 꼭 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막 저항시, 예. 하나는 뭐 친일시,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또 뭐 시를 이야기할 때도 순수시냐, 참외시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시를 나누려고 네. 하는데 그게 해방 후에
백석 같은 시인을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석 시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오면서 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항한 흔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현실을 피하려고 했거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국어 또 자기 고향 말, 평안도 말을 시에 적극적으로 씀으로 해서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 어떤 보이지 않는 외침 이걸 노렸던 시인이거든요. 그랬군요. 그런 어떤 시인이 있었다는 것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세상을 나눠서 보는 두 개로만 나눠서 보는 이런 이분법이 없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기림 씨가 이 백석 시를 평해놓은 글을 읽어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석은 향토적이면서도 향토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고 모더니즘을 품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 분이구나 독특한 평이다 들었는데 당시에 1936년 그러니까 저기 아닙니까? 해방되기 9년 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36년에 이 사슴이라는 시집을 내놨을 때 우리 시문단에 큰 폭탄 같은 충격이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물론 그 백석을 좀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카프 계열의 비평가들은 그분들은 너무 촌스러운 향토성에 빠져 있는 이제 그래서 비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참 백석이 북한에서 살면서 그 1960년인가부터는 북한이 막 그 저기 막 자기네 사상을 막 붉은 사상을 막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적인 시를 막 쓰게 하니까 절필하고 문화 활동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절필은 아니고요. 백석이 이제 북한 사회에 들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의 한 10년 만에 시를 발표를 했는데 전쟁 끝나고 56년, 7년 무렵에 시를 좀 많이 발표했습니다. 북한 문단에서 자리도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이제 지금의 북한이라는 이 나라가 그 옛날 자기 동지들을 하나씩 이렇게 숙청시키면서 김일성주의를 확고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들의 표현대로 치면 그 현장으로 내려가서 인민들을 하고 어울려라. 현지 지도. 우리로 치면 숙청. 그걸 해서 저기 개마고원 쪽에 60년대 초반에 개마고원 쪽에 그 삼수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삼수군. 양강도 삼수군. 삼수갑산 할 때 거기에서 뭐 평생을 농사 지으면서 양 키우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거네. 확실하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말년의 고난 속에 살고 얼마 전인가 과거에 트위터에 그 트위터를 열심히 하시대요. 안시님이 트위터에 뭐냐면 망둥어 말린 거. 망둥어 말린 걸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이 좋다고 하면서 이거를 백석 시인한테도 좀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걸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가슴 찐한 감동. 거기 백석에 대한 사랑이 사무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만일에 백석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살아서 만났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백석 평전이라 두꺼운 책을 썼지만 정확한 주량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량 파악이 그래서 일단 한잔 하면서 그거부터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그러고 보니까 그 글 쓰시는 거 경향신문에 내는 글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안도현의 제가 헷갈리네. 안도현의 사람. 그럼 거기에 저런 말을 많이 해요. 누구는 주량이 세다. 누구는 술을 잘한다. 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술 좋아하시는가요? 뭐 거기 쓰는 분들은 주로 저하고 이제 가깝거나 제가 잘 아는 분들이어서 그런데요. 뭐 옛날만큼은 못하고 좋아합니다. 주량이 어느 정도 드신가요? 소주 한 병을 마시면 말이 좀 많아지고요. 두 병을 마시면 시키지 않아도 노래를 그럼 노래 좀 다음에 두 병 한번 두 병을 여기 준비해놨어요. 다음에 두 병을 준비해가지고 모셔야 되겠는데 노래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편파 방송이죠. 그렇게 되는군요. 이거 편파 방송이어가지고요 여기가. 그래서 백석을 참 좋아하신다 느끼는 게 이제 그 시집 두 번째 시집 모닥불
거기도 전에 백석이 쓴 시 중에 모닥불이라는 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그렇습니다. 시집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그 시로 모닥불로 하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시는 약간 이렇게 산문시 형태인데요. 예. 그 모닥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또 그러니까- 모닥불을 째는 사람들, 또 모닥불의 의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워낙 좋아하다 보면 담고 예. 싶어지는 감정이 그러군요. 있죠. 예. 그래서 예. 나도 그렇게 좀 담고 싶다, 베끼고 싶을 정도로 담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예, 많이 하다 예. 보니까 그렇게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 외롭고 높고 쓸쓸한 것도 그 무슨 시 속인가 나오는 한 대목을 예, 백석의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예, 시가 그 제목으로. 아주 유명하신데요. 예. 그 시 한 구절이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참 거기에 심취해 계신 것 같고 이제 좀 화제를 돌려가지고요. 그 왜 안도현의 사람 거기에 지금 요새 올렸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역시 뭐 백석의 흔적을 쫓기 위해서 뭐 그 당시 재작년인가요? 그 한 100살 드셨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 할머니도 통영 가서 뵌 적이 있고요. 예. 제 친구도 있고 제가 잘 가는 단골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예.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평소에 이렇게 술을 같이 하는 술친구로 한 셋만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전주에 살다가 보니까 주로 이제 전주 예. 쪽에 있는 그 시인 또 소설가 이런 선후배들 예. 그래 술자리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미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술값 잘 내면 사랑받고 뭐 그렇습니까? 중간에 세면 좀 미움받고 그러죠. 우리 이동학 위원장은 술을 좋아해요? 예, 저는 술 주량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먹었는데요. 예. 소주 반병. 예. 그 주량을 지금도 반병 먹고 있습니다. 반병 먹으면 연하죠, 2병 먹을 연하. 수 있어요. 반병이면 괜찮은 거죠. 예. 저는 한 잔. 그래요? 아, 한 잔 정말요? 차르면 두 잔. 그럼 거의 안 드시겠네요. 예, 차르면 아예 두 잔. 술자리에 그런데 가셔도요. 그러니까 한 두 잔까지. 음. 네. 그래 저는 저런 사람이 제일 싫던데 제가 술 살 때 안주만 막 먹는 사람. 예. 안주만 먹고 술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저 130세 찍으셨잖아요. 네, 한번 네. 술자리를 한번 안도현 시인님께서 준비를 네. 하셔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저희는 술도 잘 못 먹으니까 네. 그때는 안주바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나는 실제로 또 안주를 많이 먹어요. 트위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 지난번에 소송도 그 트위터 때문에 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저기 왜 아까 얘기한 안정근 유품 예, 그 예. 얘기. 이렇게 트위터를 올리고 나서 얼마나 리트윗됐나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가끔 봅니다. 요즘은 그 트위터에서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숫자 말고 그 뭐 그렇죠. 예. 용어는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예. 몇 사람이 이걸 봤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있죠. 예. 그것도 취미 붙이면 굉장히 재밌죠. 취미 붙이면 적당히 해야 저도 되는데 트위터 열심히 저는 처음에 이 트위터 배울 때 제 예. 트위터 실력이 국정원 댓글 작업 그 사람들 시작할 때하고 제가 시작한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 경력이 굉장히 꽤 되시네요. 예. 예. 저도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했는데 예. 그 처음에는 한 3시간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다 합쳐 보니까 예. 눈 뜨면 보고 자기 전에 꼭 확인하고 예. 짬짬이도 확인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예, 있는지 예. 올라오는지. 트위터나 이런 SNS가 사실은 제일 빠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상 예. 이게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냥 국정원이 독을 탄 거 아니에요, 그 물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잖아요. 실명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럼 우리는 또 실명으로 이거를 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독을 타는 행위들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저 시청자분들께서 안주빨로 달려 이거 저희가 이 방송 지나고 나서 대선쯤에 한번 전주로 가는 이 저 안주빨 모임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의원님 같이 해가지고 안주로. 전주로 안주빨 모임 모여. 전주 해가지고 안주빨 번개를 마마하시죠. 번개 한번 하시죠. 예, 한번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약속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뭐 오케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저도 좋습니다. 화살 저도 촉 준비해 쏴주세요. 놓을게요. 예.
댓글이 좀 올라온 게 예.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댓글 소개도 좀 해보죠. 댓글이 여러분 댓글 좀 써주세요. 대청소. 이 화살이 뭡니까? 저 화살은요, 자신의 마음에 들었다. 혹은 어떤 이제 사랑 호응. 표시죠. 호응이에요. 호응. 예, 예, 호응입니다. 호응. 화살촉을 10개, 20개씩 예. 쏴주세요. 예. 예. 음. 호응입니다. 댓글 좀 저기 보고서는 아니 따로 뽑아올 건가요? 네네네. 우리나라나 대청소했으면 저게 적폐청산이죠. 예, 예, 예. 그 이따가 그 오늘 장기자랑 매력 발산 타임이 있는데 매력 발산 타임에 시를 낭송을 하신다고요? 예, 뭐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시는 어떤 시를 낭송하십니까? 뭐 제시 한 편하고 예. 또 백석 시간이 되면 백석 예. 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하고 그렇게 예. 하고 싶습니다. 백석 씨는 어떤 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인데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예, 예. 백석 씨는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가 제일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많이 시 알려져 같아요. 있죠. 예. 예, 예. 거기서 나타샤가 연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연인. 그래서 보통 이제 나타샤는 이제 러시아 여성들 이름으로 예. 우리 뭐 대명사로 옛날에 영자 순자처럼 예. 많이 쓰는 네. 것 같은데 예. 백석이 글씨를 쓸 때는 분명히 어떤 한 여인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러 정황을 봐서 예. 우리 여기 저 어디입니까? 그 성북동에 예. 길상사라는 예, 절, 예. 그 절을 법정 스님한테 시주하셨던 그 김영한 예. 여사를 염두에 두고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예. 그때 이름이 차야였다든가 그 연인의 이름이 차야가 이름은 나중에 본명은 김명환이고 열심히 백석이 붙여준 애칭이 자야. 차야고 예. 그리고 이제 불교에 나중에 열심히 불교에 심취해서 예, 예. 길상화라는 법명을 맞습니다. 받았다. 그래서 예. 그 이름 근데 그분이 그 대원각이라고 우리 학교 때도 대학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 선목동 대원각 예. 큰 고급 요정을 했는데 의원님은 거기 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안 했죠. 말만 들었죠. 근데 이제 한 1,000억 나가는 거를 그걸 그 법정 스님한테 예. 시주했다. 예, 예. 그래서 그 길상사라는 절이 됐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예. 대단해요. 그게. 예, 대단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88년에 백석시 전집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자회사가 보고 사람. 예. 옛날 예. 내 연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알게 된 거. 그래서 알게 되고. 예. 그래서 1,000억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1,000억은 그분 시 한 줄만 또 못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래서 하셨죠. 예. 이 지금 문재인 스토리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예. 있는데 이 문재인 스토리라는 이거 책이 왜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이 책은 이거 좀 보여주시죠, 예.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문재인 스토리. 홍보하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책이 아까부터 눈에 띄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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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제가 기본 기획을 하고 56까지. 문재인 대표님의 주변 사람들이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예.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예, 이렇게 아주 예. 좀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예. 56가지 이렇게 모아놓은 주변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뭐 분들이시죠? 저기 우리 시인님 옛날에 같은 분들. 썼던 그 운명에도 조금 나왔던 예. 제가 쓴 글은 없고요. 예. 뭐 여기 보면 공수부대 그 친구도 있고요. 저 그분들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또 뭐 하여튼 주변에 여러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뭐 젊은 분들도 좋지만 그러니까 56가지라고 하는 예. 건 이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서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좀 다릅니다. 시기도 아주 다르고요. 뭐 연애 시절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예. 또 뭐 감옥에 갔을 때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예.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와 시차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냥 한번 볼 수 아주 있는. 최근의 이야기도 있고요. 아주. 예. 지금 그 안시님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대표가 어떤 점이 이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요즘은 TV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후보들 중에 보면 뭐 아주 우리 문 대표님이 연세가 많은 것은 아닌데 예. 첫 번째 제일 잘생겼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자세히 TV로 보면 그래도 눈에
눈이 제일 맑고 예. 연세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런 점들이 일반인들이 우선 좋아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에 이게 진실성이 묻어 나오니까. 예, 그리고 오랫동안 표정에서. 검증을 예. 뭐 받아왔기 때문에 예. 뭐 주먹도 맞고 예. 발로도 차이고 하면서도 예. 꿋꿋이 이렇게 예. 한 길로 걸어온 모습에 대한 신뢰도 예. 있는 거예요. 요즘 혹시 또 안시님이 쓰고 계신 뭐 시집 곧 내실 계획 있나요? 저는 그 박근혜 국회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아싸 이제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래서 또 마침 그날 또 그 창작가 비평이라고 아주 좋은 잡지에서 청탁도 받았는데 예. 마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래서 엉뚱한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평소에 시를 쓰려면 무슨 영감이 좀 떠오르야 되고 그런데 주로 어떤 가운데? 시는 좀 무슨 시인이 덜 바빠야 되고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저는 빈둥거리다 이 말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좀 빈둥거리는 시간이 있어야만 그래야 매일 빈둥거리진 않지만 예. 여유가 삶의 예, 여유. 그럴 때 시가 시간이죠. 오지 예. 뭐 누구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 예. 이럴 때는 잘 안 오거든요. 예, 그렇군요. 안시님이 그 블랙리스트 시인 시집도 엮으셨죠? 예. 예, 예. 아이고, 그 얘기도 뭐, 좀 해주세요. 거기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시인들의 그 예. 대표적인 예. 시들을 예. 모아서 이제 낸 예, 나온 지가 예. 아직 얼마 안 되죠. 한 2주쯤 그렇군요. 되나요? 예. 네. 그걸 묻고 나서 보니까 예. 한국 대표 시인들의 시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대표 그러니까 시인이 됐네. 블랙리스트 시인이라고 해서 박근혜에게 맞섰다고 해서 이상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인들이 아니고 예. 이거야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 중에 예. 제일 실력 있고 제일 시를 잘 쓰는 정말 대표 시인들을 모았구나 이런 생각. 예. 그 블랙리스트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우수한 분들이 다 들어있는 그래도 모양이네요. 확실하게 그럼요. 검증을 해갖고 블랙리스트에 올리셨나 보네요. 그랬나 보네요. 정부에서. 아무나 올린 게 아닌가 보요. 물론 제가 문재인 지지 선언을 조직할 때도 다 검증하고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매력을 발산할 타임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이 안시님이 그 시인으로서 오리지널 시인이 시를 낭송하니까 그렇죠, 예. 정말 이건 남다른 감동을 또 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책으로만 예. 이게 예, 음성 확인 없이 이렇게 읽어왔는데 그러죠. 아마 직접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책으로만 읽다가 예. 이거 실망. 먼저 어떤 시를 낭송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또 이 목소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좋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뭐 짧은 시 한 편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예. 지금 이제 먼저 어떤 시를 아까 백석의 시도 있고 또 요거는 그 교수님 제 시도 시집 교수님 시집에 예, 북항 시 제목이 북항이라는 시집인데 북항이라는 시집인데 거기에 나오는 시가 나오는 제목은 재테크라는 재테크라는 시요. 예. 시입니다. 예. 여기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예, 있습니다. 화면에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재테크라는 시 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저 음악 나가나요? 음악이? 음악도 나가지. 음악 안 나가요?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근데 PD분들이 지금 화면에- 당황스러워하고 계시죠. 화면에 아니 미리 알려줬는데 화면에 그 시가 글자로 나오는 게 그러면서 듣는 게 좋은데. 재테크. 한평 남짓 얼갈이 배추 씨를 뿌렸다. 20알이 지나니 한 뼘 크기의 이파리가 몇 장 펄럭였다. 바람이 이파리를 흔든 게 아니었다. 애벌레들이 제 맘대로 길을 내고 똥을 싸고 길가에 깃발을 꽂는 통에 설핏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 동네 노인들이 혀를 차며 약을 좀 하라 했으나 그래야지요 하고는 그만두었다. 한평 남짓 애벌레를 키우기로 작심했던 것. 또 20날이 지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나는 한평 얼갈이 배추밭의 주인이자 나비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하여 나비는 머지않아 배추밭 둘레의 허공을 다 차지할 것이고 나비가 날아가는 곳까지가 나비가 울타리를 치고 돌아오는 그 안쪽까지가
모두 내 소유가 되는 것. 뭐 이런 식입니다. 아주 마음이 부자시네. 제가 재테크를 정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전주 근교에 조그마한 그 작업실이 있어요. 시골집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고 하면 꼭 그 애벌레들이 오고 예. 그럼 동네 할머니들이 약치라고 저한테 잔소리하고 예.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약을 안 치게 되면 얻게 되는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예. 예. 애벌레를 키워보기도 하고 예. 애벌레를 나비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예. 나비가 허공을 돌아다니면 내 나비가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내 땅이 된다는 내가 거죠. 키운 거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부자예요. 그 부자 되는 방법이구만. 예, 맞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당신이 어디까지 갔다가 찍고 돌아오면 그게 다 당신 땅이요 했는데 지금은 몸이 안 돌아가도 나비가 돌아갔다 나비가 오면 알아서 다 허공을 나비가 다 아주 훌륭한 재테크가 되는. 영이 돼서 재밌네요. 지금. 예. 야, 이런 은유가 있군요. 또 한편 또 아, 그럴까요? 쓴다면 이거는 뭐 특히 여성들이 좀 좋아한다고 한번 알려진 표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것도 사슴이라고 하는. 예. 백석 첫 시집 이름을 따서 백석 시를 제가 뽑아서 엮은 그랬습니까? 시집입니다. 예. 그랬습니까? 시는 못 쓰고 이런 일만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표지가 깔끔하군요. 예. 새로 낸 거라. 예. 야.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나 해주실 거고요. 예. 네. 백석의 시 한 편, 예.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 예, 아까 말씀하신. 예. 그 음악이 또 나가나요? 음악이 지금 나와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그 시가 음악이 좀 아직도 나오네요. 웅장하니까. 그 시가 그렇게 애송되고 사람들은 특히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라고 그래요. 그 시가. 예,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 그 아까 이 중간에 있는 구절 중에서 예. 이거 어디 갔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예.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이런 호기로운 모습도 참 좋고요. 예. 우리가 이제 백석 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없는 북방정서를 간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북방정서. 예. 그러니까 이제 북방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휴전선 이남은 북방이 아니고요. 예. 적어도 옛날 고구려 저 발해 시절에 저 만주 대륙을 호령하던 그 우리 옛 어른들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정도는 돼야 북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백석 시에는 그런 그쪽 지역 또 그쪽의 풍물과 풍경과 풍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쪽 지역에 거기다 이제 나타샤라는 이름이 또 러시아 이름이라 더 눈 오는 밤. 북방 느낌이 더 나네요. 네. 그렇게 돼 있군요.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거의 할 시간이 돼 있습니다. 네, 채팅창을 좀 읽고 네, 댓글 질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는 언제 잘 써지나요? 장소나 날씨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시는데요. 아마 예, 뭐 잘 써질 때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그런 뭐 그건 없고요. 뭐 어떤 분들은 시를 밤에 쓰나요, 낮에 쓰나요 이런 것도 묻는데요. 아, 혼자 있는 시간이 하여튼 많아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혼자 있고 너무 심심하고 정말 할 일이 없을 때 시가 나오지. 예. 바쁘면 여유로울 때, 시간이 여유로울 때. 나오지 예. 아 예. 장소나 날씨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랑수혜님께서 안시인님은 달림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지. 오늘 뭐 몇 번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는 가장 대나무 같은 분이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푸르고 곧다. 예.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결기 이런 것도 참 좋아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가 또 뭐 전에 몰랐던 것 중에 보면 이 감나무한테 늘 아침에 볼 때마다 말을 거는 예. 집에 있는 그 예. 유명한 얘기죠. 그래도 예. 꽤 많이 예. 알려지긴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실은 보통의 도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매일 사모님께서 그거 예. 잘라버리라고 버리라고 네, 그래서 그러셨다는데. 뭐 우리 또 자생 식물 이름들도 많이 아신다고 그래요. 사모님도 많이 예, 아시고. 아, 예. 그래서 식물을 저도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쪽 좀 약간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나중에 좀 겨뤄볼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아, 식물도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 저기 개도 기르시고 예. 고양이도 기르시고 고양이도 해서 그러시고, 예. 애견 애묘가라고 하던데 식물도 좋아하시는군요. 예. 소주도 좋아하시고. 예, 저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질문이 아까 다 대답한 거거든요. 더 좀 예. 올려주세요. 예. 올려줘요. 예. 아니 내려줘. 지금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 걱정하고 계세요. 차비는 나와야 될 네. 텐데. 전 올 때는 네. 익산역에서 그 KTX 타고 이제 용산 오니까 이 두 역만 시간. 가면 되더라고요. 예.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예. 예, 걸리나요? 그렇습니다. 예. 할 때는 끝나자마자 강남터미널로 달려가서 예. 심야버스를 그렇게 타고 되군요. 이제 오늘 정말 내려가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그래서 화살촉을 좀 쏴주시고 계신데, 예, 화살촉을 저에게도 좀 쏴주시죠. 지금 질문 좀 나온 것도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질문들 눈에 얼핏 뜨는 게 있는. 이매진님이 도정환 예. 시인님의 의정 활동을 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같은 아이고, 또 시인으로서의 예, 또 예. 제가 어딜 가면 네. 저를 도정환 의원인 줄 알고 아, 또 그래 혼동돼요? 예. 담쟁이 잘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 있어요. 아, 그런 분도 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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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의원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저는 그럴 그렇게-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또 아니 도정환 형한테 물어보니까 예. 연탄체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 서로 혼동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 사람들이. 아. 아이고. 저는 도정환 의원이 국회의원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천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굳이 평가를 하자면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아, 같습니다. 예. 원래 예. 뭐 저 시도 좋은 시를 쓰지만 그 문단에서도 예. 그냥 점잖은 그런 분인데 역시 잘하고 계시는구나. 예, 이렇게 아주 열심히 또 다니시는 것 우리가 같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30명 의원님들이 도정환 의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시 공부도 해요. 시 읽는 모임이 예, 있어요. 저도 모임. 거기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예. 다녀오셨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랬군요. 예. 하나 더 참 있는데요? 질문해 보시죠. 가난한 젊은 시인이나 예술가들의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요? 정말 어렵네요. 예술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사회가 어떻게 보듬어 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예. 그 문화 관광부입니까? 거기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금방 질문한 젊은 예술가들 또 기초 예술들을 어떻게 활성시킬 예. 건가를 예. 정권 교체 후에 만들어야죠. 예.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전공교체를 기원하는 뜻으로 전공교체, 제가 전공교체 할 테니까 두 분이 화이팅 한번 해서. 그 화이팅 하기 전에 꼭 들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뭔데?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소감이 어떠셨는지. 예. 저희가 고품격 방송이다 보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억지로 고품격이라는 칭찬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야기해도 됩니까?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저는 그 생방송으로 나간다는 것을 좀 늦게 알아가지고 예. 어떻게 하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굉장히 편했고 예. 그 이동욱 위원장님이 좀 말 잘생기고 했으니까 말씀도 앞으로 좀 더 많이 하시고 예. 그 약간의 뭐 막가파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슨 말? 저한테 무슨 말씀? 편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했고 예. 더 흥하는 방송이 되기를.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사전에 말도 맞춰보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정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퍼즐이 좀 맞춰가는 이제 방송이죠. 예. 네. 뭐 처음부터 잘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전공교체 화이팅하고 또 제가 클로징 멘트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전공교체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태극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제의 총칼에 만세로 맞선 3.1운동의 태극기, 이봉창 의사의 품속에 숨겨졌던 태극기, 이승만 독재에 맞선 4.19 혁명의 태극기,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선열이 낭자한 태극기, 역사의 마디마디마다 태극기는 민족의 가슴속에 새겨진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월드컵 때도 올림픽 때도 우리 국민은 태극기로 뭉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극기는 통합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2017년 지금 덕수궁합 태극기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민을 두 쪽 내는 분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피해와 식별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나마도 아스팔트에 버려지고 짓밟히는 태극기, 이제 그만 태극기를 놓아줘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약속, 희망의 상징으로서 태극기가 원래의 자리에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태극기마저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임을 증명하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